안녕하세요, 짬뽕충입니다. 여기는 광주 첨단지구 시용이라는 중국집입니다. 구독자분들 추천으로 한번 방문을 했고요. 참고로 저기 이인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제 인스타 친구이시고 위쪽에 사시는 분인데 여기를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만석이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영업시간 브레이크 타임 참고하시고요. 건물 전체가 중국집입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뭔가 장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만의 뭔가 느낌이 있는 아무튼 여러가지 장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진열이 되어 있고요. 안에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도 굉장히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아무튼 혼자 오면 조금 뻘쭘했을 뻔한 그런 중국집이었습니다. 주문은 아까 잠깐 대기를 했는데 그때 미리 주문을 했고요. 삼선 짬뽕, 밥, 그리고 깐풍기 소짜리를 주문했습니다. 여기는 삼선 짬뽕 많이 드시는데 점심, 저녁 코스 요리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주문한 깐풍기 소짜리 나왔습니다. 가격은 19,000원이고요. 원래 주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왠지 이런 데 오니까 요리 하나 정도는 주문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그냥 그랬습니다. 소스에 뭐 특별한 맛도 없었고 살짝 매콤한 맛만 느껴지는 그런 깐풍기였습니다. 주문한 삼선 짬뽕 나왔습니다. 가격은 9,000원이고요. 일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비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집은 일반 짬뽕이 없고 삼선 짬뽕만 있습니다. 이렇게 파채가 듬뿍 올라가져 있고 통오징어 한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통오징어가 혹시나 국내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국내산 아니고 중국산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어찌되었든 중국산 오징어이긴 하지만 대왕 오징어가 아니었다라는 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들어가는 해산물들이 홍합 몇 개, 그리고 저 가리비 1개 이렇게 들어간 거 빼고는 뭐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삼선 짬뽕 밥인데요. 차이라고 하면 면 대신 당면이 들어가 있고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다시 짬뽕으로 돌아와서 홍합 껍질은 이미 다 제거를 했고 이제 저 오징어만 먹기 좋게 잘라서 드시면 되는데 솔직히 다 손질이 돼서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편하죠. 물론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홍합 껍질이나 오징어가 통으로 나오는 게 더 좋겠지만 중요한 건 맛이니까요. 물론 비주얼과 맛 둘 다 잡으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맛을 평가해보자면 솔직히 호불호가 크게 있을 만한 짬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엄청 맛있다라고 할 수 있는 짬뽕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먹는 내내 아쉬웠던 이유가 솔직히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그렇게 신선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삼선 짬뽕을 먹었다라기보다는 일반 짬뽕 한 그릇 잘 먹었다 요 정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랑 맛에 대해서 먹는 내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광주 동명동 산미관입니다. KT 건물 뒤쪽에 위치해 있죠. 여기 서석초등학교 쪽 길을 따라가다 보면 또 하나의 중국집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짬뽕충입니다. 여기는 광주 동명동이고요. KT 건물 맞은편에 있는 열도지라는 중국집에 왔습니다. 이 집은 덧글에 열도지 한번 가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방문을 했고요. 안 그래도 이 집은 개인적으로 방문을 하려고 했던 집입니다. 이 집은 짬뽕도 꽤 많이 드시는데 짬뽕보다는 대만 우육면이라는 메뉴가 유명한 집입니다. 주차 같은 경우 건물에 4대, 그리고 점심, 저녁 유예시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가게에 손님들이 꽤 많아서 손님들이 한 타임 빠지고 나서 방문을 했습니다. 음식은 주문과 동시에 조리를 한다고 하고요. 자리에 앉아서 짬뽕 주문하고 차분하게 기다립니다. 기본 반찬들은 그냥 쏘쏘 했고요. 여기는 예약 손님들이 꽤 많습니다. 룸이 있어서 예약을 해서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원산지 참고하시고요.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이네요. 메뉴판인데 식사 메뉴하고 요리 메뉴가 있습니다. 짬뽕 같은 경우에는 8,000원이고요. 백짬뽕도 8,000원이네요. 요리 메뉴는 참고만 하시고요. 주문한 열도지 짬뽕 나왔습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일단 처음 딱 봤을 때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 그리고 비주얼이 일반 짬뽕하고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양도 양이지만 국물 색깔이 다른 짬뽕하고 달랐습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일단 이 육수가 고기 육수이다 보니까 가격이 8,000원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솔직히 저는 양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주황빛이 도는 국물부터 먼저 먹어보는데요. 엄청 얼큰합니다. 그리고 고기 육수 베이스이기 때문에 묵직합니다. 면 같은 경우는 기계면인데 넓적한 면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면이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해산물들은 바지락 같은 조개류 몇 개, 그리고 오징어와 쭈꾸미가 약간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파 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불에 잘 볶은 파향이 상당히 향긋한데 이게 식욕을 조금 자극을 하고요. 열도지 짬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매운 짬뽕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극적으로 매운 짬뽕이 아니라서 매운맛 치고는 그래도 편하게 먹을 수 있었던 짬뽕이었던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짬뽕 같지 않은 짬뽕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매운맛 이외에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짬뽕이기도 했고요. 오랜만에 자극적인 짬뽕 완뽕했던 날이었습니다. 열도지 짬뽕은 자연스럽게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짬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먹으면서 대만 우육면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짬뽕충입니다. 짬뽕 먹으러 전남 함평까지 왔습니다. 여기 꽤 유명한 중국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블로그 후기도 좋고 구독자분들 추천도 있고 해서 방문을 했는데, 함평에 있는 선미식당이라는 집입니다. 여기 짬뽕이 꽤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간장하고 같이 왔는데 윤간장도 이미 이 집을 알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원래부터 좀 유명한 집이라고 합니다. 이 집은 영업시간도 짧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가면 무조건 대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블로그 후기에서 봤습니다. 근데 대기 1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12시 한 40분 정도? 그때 도착을 했는데 대기 1도 없었고,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막 이것저것 주문했는데 주문하자마자 정말 뻥 안 치고 거의 1, 2분 이내로 메뉴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메뉴가 빨리 나왔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빨리 나온다는 것은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미리 조리를 해둔다는 뜻인데, 아무튼 약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재료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좀 높은 편입니다. 주문한 볶음밥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가격은 8,000원이고요. 일단 볶음밥 가격치고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광주에서 볶음밥 먹을 거면 보통 6, 7,000원이면 먹을 수 있죠. 근데 엄청 고슬고슬하게 잘 볶아진 볶음밥도 아니고 주문하자마자 기름에 데워서 나온다는 느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기름이 좀 흥건했고요. 짜장은 맛있었고 미역국도 맛있었는데 볶음밥은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선미식당 짬뽕입니다. 가격은 7,000원이고요. 일단 짬뽕 자체가 너무 빨리 나와서 기대가 확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맛을 떠나서 짬뽕이 빨리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었고요. 뭐 짬뽕이 미리 조리를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저 기준에는 짬뽕 같은 경우에는 주문과 동시에 조리를 해서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란 지단이 올라간 비주얼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꽤 괜찮은 재료들을 사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맛이 조금 특이합니다. 뼈해장국 먹는 느낌? 예전에 제가 세종시에서 뼈다귀 짬뽕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맛과 조금 비슷했습니다. 뼈해장국 맛이 엄청 강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육수 자체가 고기 육수인 듯한데 묵직하고 뼈해장국 맛이 나는 그런 짬뽕이었습니다. 특이하긴 하지만 솔직히 저는 여기까지 와서 먹을 만한 짬뽕은 아닌 것 같고요. 선미식당은 가기 전에 워낙 좋은 평가들을 많이 봐서 솔직히 기대를 엄청 하고 갔던 집입니다. 솔직히 오랜만에 맛있는 짬뽕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음식이 빨리 나오고 거기서부터 일단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맛도 솔직히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에는 솔직히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짬뽕 맛은 아니었고요. 저는 워낙 다양한 짬뽕을 요즘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집 짬뽕이 뭔가 크게 메리트 있게 다가오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마 이 집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 집 짬뽕을 먹었을 때는 분명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맛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집은 영업시간이 짧고 그 짧은 영업시간 안에 많은 손님들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미리 조리해 놓는 방식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바로 조리를 했다면 이 짬뽕이든 볶음밥이든 충분히 퀄리티 있는 맛의 음식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짬뽕충입니다. 여기는 광주 첨단이고요. 짬뽕 먹으러 왔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이 집을 추천해 주신 분이 계셔서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화끈한 짬뽕이라는 곳이고요. 일단 큰 기대 없이 그냥 가볍게 짬뽕 한 그릇 먹으려고 방문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있고 매주 월요일 휴무니까 참고하시고요. 오픈 시간은 11시부터입니다. 가게 내부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작년에 오픈을 한 것 같은데 짬뽕집답지 않은 그런 깔끔한 인테리어고요. 물티슈도 있고요. 저 물티슈는 홍합 까고 나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기본 짬뽕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원산지 참고하시고요. 홍합이 국내산, 오징어가 국내산과 중국산을 같이 쓰네요. 메뉴판인데 짬뽕 전문점 치고는 메뉴가 좀 많은 편입니다. 기본 짬뽕 이외에도 다양한 짬뽕 메뉴들이 있습니다. 주문한 짬뽕 나왔습니다. 가격은 7,000원이고요. 가격은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짬뽕이 딱 나오는데 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분량도 약간 있고 어디선가 많이 경험해봤던 그런 짬뽕이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고요. 이 집도 당연히 방문하기 전에 후기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가격이 작년에는 6,000원이었고 바지락이 원래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0원이 올랐고 대신에 홍합이 들어가 있고요. 바지락이 들어가든 홍합이 들어가든 크게 신경은 쓰지 않는데요. 어찌됐든 선도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야 짬뽕 자체가 훨씬 더 감칠맛이 좋겠죠. 아무튼 여기 들어가는 홍합 상당히 신선했고 오징어도 꽤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짬뽕이 아니었나 싶네요. 맛을 조금 얘기해보자면 일단 광주에서 이런 짬뽕 맛을 내어주는 집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굳이 좀 비교를 해보자면 추간의 짬뽕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간의 짬뽕보다는 여기 화끈한 짬뽕에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재료가 기본적으로 화끈한 짬뽕이 더 좋다 보니까 추간의 짬뽕보다 맛이 더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추간의 짬뽕을 가보지 않아서 재료가 또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먹었을 때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요거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엄청 매운맛의 짬뽕도 아니고 딱 적당히 칼칼한 맛에 짠맛 없이 간이 딱 맞는 크게 호불호가 없는 짬뽕이라고 생각합니다. 짬뽕을 거의 다 먹을 때쯤 밥을 말아야 할지 그냥 갈지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밥을 말아 먹지는 않았고요. 근데 국물 자체가 진하기 때문에 밥 말아 먹기 딱 좋은 국물입니다. 만약 제가 낮에 갔었다면 분명히 밥을 말아서 먹었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늦은 저녁에 짬뽕 한 그릇 때렸는데요. 기대보다 맛있게 잘 먹어서 만족스러운 한 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비오니까 짬뽕 안녕하세요, 짬뽕충입니다. 비가 옵니다. 한겨울에 비가 아주 시원하게 내리고 있죠. 그래서 짬뽕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광주 북구 매곡동이고요. 귀빈각이라는 곳입니다. 이 집 댓글에 정석주님이 추천해 주신 집인데요. 귀빈각 귀빈짬뽕 강추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도 귀빈짬뽕 먹으러 왔습니다. 가게 내부인데요. 손님들이 거의 테이블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제가 앉고 나서부터 대기줄이 시작이 됐고요. 아무튼 비도 오고 광주에 오랜만에 왔는데 짬뽕 먹기 딱 좋은 날입니다. 원산지 표시판인데 짬뽕에 들어가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메뉴판인데 보시다시피 귀빈짬뽕이 강조되어 있죠. 주문한 귀빈짬뽕 나왔습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일단 메뉴명에 가게에 상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메뉴판에서도 보셨듯이 이 집은 귀빈짬뽕이 대표 메뉴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전 메뉴에 버섯 짬뽕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차돌을 넣어서 귀빈 짬뽕이라는 메뉴를 새롭게 만드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메뉴가 인기가 있으니까 이 메뉴가 귀빈 가게 대표 메뉴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차돌도 큼직큼직하니 꽤 많이 들어가 있고 보시다시피 버섯이 다양하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늘 그렇듯 역시나 국물부터 먼저 먹어보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나름 개운한 편입니다. 이유가 버섯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면도 적당히 탱글탱글하니 괜찮았습니다. 이 차돌이 큼직큼직해서 씹는 맛이 꽤 좋더라고요. 그리고 소고기 기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솔직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짬뽕입니다. 제가 이런 류의 짬뽕, 그러니까 우삼겹 짬뽕이나 차돌짬뽕 같은 걸 많이 먹어보진 않아서 맛을 뭔가 비교해서 평가해드리기가 어려운데 지난주에 제가 부천 별봄차이나에서 우삼겹 짬뽕을 먹었는데 솔직하게 그 집이 조금 더 저는 좋은 것 같았고요. 왜냐하면 양도 많았고 그리고 좀 더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좀 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입맛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이 집 짬뽕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특히나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집 짬뽕 상당히 입맛에 맞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국물하고 버섯을 같이 먹으니까 씹는 식감도 좋고 버섯 향이 올라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나 양송이가 들어간 게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정석주님이 추천해주신 귀빈과 귀빈짬뽕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올 겨울에는 비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2월 마지막 날에도 비가 왔죠. 아무튼 비가 오니까 짬뽕 먹으러 가야죠. 안녕하세요, 짬뽕충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이고요. 여자친구하고 가끔 한 번씩 가는 짜짜루의 양꼬치라는 집입니다. 이 집은 화영호수 차고지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데 여자친구 직장이 이 근처여서 가끔 점심 먹으러 가는 곳인데요. 이 집은 이 근처 동네 중국집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집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2월 12일, 28일 두 번 방문해서 찍은 영상을 리뷰하는 것입니다. 메뉴판 참고하시고요. 짬뽕은 5,000원, 간짜장 6,000원, 그리고 이 집은 저녁에 양꼬치도 판매하는 것 같고요. 먼저 주문한 간짜장부터 나왔습니다. 가격은 5,000원이고요. 일단 이 집 간짜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맛있습니다. 저는 밋밋한 간짜장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볶음밥도 나왔는데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이 집 볶음밥 엄청 고슬고슬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짜장 소스와 같이 먹으면 꽤 괜찮게 먹을 수 있는 볶음밥이고요. 영상이 조금 뒤죽박죽이라 정신없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친구가 주문한 소내장 짬뽕 나왔습니다. 가격은 9,000원이고요. 이 짬뽕 딱 국물만 먹어봤는데 전골 맛이 납니다. 아무튼 여자친구가 상당히 즐겨 먹는 짬뽕 중에 하나고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메뉴를 2월 12일 날 주문해서 먹었고요. 이 집은 개인적으로 간짜장이 참 맛있는 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간짜장이 유명하다는 집에서 간짜장을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제 입에 맞지 않더라고요.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심심한 간짜장들은 제 입맛에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입맛이 자극적이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밋밋한 것보다는 간이 조금은 더 센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간짜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고요. 물론 간짜장을 제가 짬뽕만큼 즐겨 먹는다면 간짜장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밋밋하고 심심한 간짜장보다는 단맛과 짠맛이 어느 정도 잘 어우러지는, 아무튼 잘 볶아졌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간짜장이 제 입맛에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동네에서 간짜장은 이 집이 탑인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28일날 먹었던 짜짜루 짬뽕입니다. 가격은 5,000원인데 일단 5,000원짜리 짬뽕 치고는 상당히 풍성해 보이는데 일단 대부분의 내용물은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야채입니다. 그리고 오징어가 들어가 있는데 중국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왕 오징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중국산 오징어라고 하고요. 오징어가 그렇다고 무맛도 아니었고 아무튼 어느 정도 맛은 있었습니다. 오징어의 질이 좀 더 좋았다면 이 5,000원짜리 짬뽕은 정말 괜찮은 짬뽕이 될 뻔했는데 오징어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짬뽕에는 특이하게 새우가 들어갑니다. 늘 그렇듯 국물부터 먼저 먹어보는데요. 국물은 깔끔하고 개운하고 시원합니다.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거의 대부분 야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새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국물의 맛이 더욱더 깔끔하고 시원한 것 같습니다. 이 집 짬뽕은 우리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동네 중국집에서 먹는 짬뽕의 맛입니다. 근데 맛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징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했지만 가격적인 부분을 또 놓고 본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집은 이 근처 동네 중국집들 중에서 제가 먹어본 바로는 가장 괜찮은 음식을 내어주는 집인 것 같고요. 엄청난 맛은 아니지만 평타 이상은 하는 집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짬뽕충입니다. 벚꽃이 엄청 폈습니다. 여기는 연남동인데 벚꽃도 많이 폈고 커플도 많고 주차 자리는 없고 그래서 돌고 돌다가 그냥 유료 주차했습니다. 여기는 속 편하게 유료 주차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아무튼 힘들게 주차를 하고 짬뽕을 한 그릇 먹으러 갑니다.
여기 뭐 낭만 반점이라는 것도 있고요. 장가가 있네요. 장가. 이태원 클라스의 장가. 이 맞은편에 포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문하려는 집이고요. 이 건물 3층에 위치해 있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상호가 잘 안 보입니다. 이 집은 구독자분인 정노비님이 추천해주신 집이고요. 3개월 전에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서야 방문을 했고요. 점심시간이라서 당연히 웨이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원래는 웨이팅이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아마 주말에 가시면 웨이팅이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영업시간 참고하시고요. 조금 늦게 여는 편이네요.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도 참고하시고요. 저는 앞에 3팀 정도 있어서 금방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가게 내부가 테이블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상당히 오래 하는데 대부분 커플들이더라고요. 저는 딱 가운데에 앉았는데 제 주변이 모두 커플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솔로도 아닌데 그냥 괜히 기분이 뻘쭘했습니다. 더군다나 한 가운데에 앉아있다 보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원산지 표시판인데 오징어가 뉴질랜드산이네요. 그리고 차돌은 미국산입니다. 메뉴판인데 차돌짬뽕도 많이 먹는 집이지만 이 집은 마늘 쪽면하고 깐풍 군만두가 유명한 집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집 다시 와서 술 한잔하고 싶네요. 주문한 포가 차돌짬뽕 나왔습니다. 가격은 9,000원이고요. 제가 요즘 차돌짬뽕을 꽤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차돌짬뽕을 많이 먹게 되는데 지금까지 먹었었던 차돌짬뽕 중에서는 일단 가장 비주얼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내용물도 상당히 풍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비주얼이 좋으니까 당연히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SNS에 이 집 음식들이 꽤 많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또 보기 좋았는데 맛없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 집은 보기도 좋았고 맛도 참 괜찮았던 집이었고요. 아무튼 차돌짬뽕 치고는 해물이 좀 많이 들어간 차돌짬뽕입니다. 늘 항상 언제나 저번에 한번 빼고 늘 그렇듯 국물부터 먼저 먹어보는데요. 국물이 얼큰합니다. 얼큰하고 진한 국물입니다. 면발은 가는 편이었고요. 탱탱하면서도 쫀쫀한 식감의 면발입니다. 당연히 차돌짬뽕이니까 이렇게 면하고 차돌하고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돌짬뽕임에도 해산물이 꽤 많이 들어간 차돌짬뽕입니다. 특히나 저 알새우, 새우가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 새우의 식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 백합은 딸랑 1개 들어가 있었습니다. 1개. 아무튼 이 집 차돌짬뽕은 제가 지금까지 차돌짬뽕을 그렇게 많이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먹어봤던 차돌짬뽕 중에서는 이 집 차돌짬뽕이 가장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재료의 선도도 좋고 국물의 맛도 좋고 양도 이 정도면 뭐 넉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소 묵직하면서도 진한 국물, 게다가 얼큰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최근에 먹어봤었던 차돌짬뽕은 다 얼큰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먹어봤었던 차돌짬뽕 중에서는 이 집 차돌짬뽕이 가장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집 차돌짬뽕이 제 인생 짬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추천해주신 정노비님 같은 경우에는 이 집 짬뽕이 인생 짬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군가에게는 인생 짬뽕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1등 짬뽕집들을 몇 군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분명 더 맛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짬뽕충입니다. 여기는 광주 북구 오치동이고요. 삼익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 사이에 궁차이나라는 왕짬뽕 전문점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 집은 구독자분께서 추천을 해주신 집인데 왕짬뽕이라고 하면 일단 양이 많거나 그릇이 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릇이 크면 당연히 양도 많겠죠. 아무튼 여기 고기 왕짬뽕 한번 먹어보려고 방문했습니다. 가게 내부입니다. 손님들이 꽤 있어요. 점심시간 때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도 아닌데 손님들이 꽤 있는 걸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찾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집 짬뽕은 뭐 아니면 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맛있었으면 좋겠죠. 원산지 표시판인데 오징어는 원양산이고 원산지가 2개인 것들이 있네요. 섞어 쓰는 건가요? 메뉴판인데요. 메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짬뽕 종류들은 참고하시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왕짬뽕 전문점이니까 이런 왕짬뽕 메뉴들이 대표 메뉴겠죠. 주문한 궁차이나 고기 왕짬뽕 나왔습니다. 가격은 9,000원이고요. 일단 영상에서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릇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양이 상당합니다. 꽤 많은 편이고요. 늘 그렇듯 국물부터 먼저 먹어보는데요. 국물 적당히 얼큰하고 어디서 많이 먹어본 익숙한 맛인데 국물은 괜찮았습니다. 국물 괜찮았는데 전체적으로 내용물의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는 고기는 제가 봤을 때 대패 삼겹살 같은데 아마 독일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까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하고 독일산이 같이 있었는데 왠지 독일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징어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총알 오징어가 들어간 건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홍합의 상태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양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양파의 상태가 뭐랄까 확실히 선도 좋은 양파가 아니었습니다. 양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는 집입니다. 일단 가격이 9,000원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용물은 상당히 많고 또 그만큼의 가격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이 내용물의 선도가 조금만 더 좋았다면 꽤 괜찮은 고기 왕짬뽕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쉬웠습니다. 아쉬웠고 재료들의 상태도 아쉬웠지만 사실상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던 그런 짬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물 맛은 좋았습니다. 국물 맛도 좋았고 면도 배달과 포장을 같이 하는 집이긴 하지만 적당히 쫄깃하고 탱탱했던 면이었고요. 반면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상태가 아쉬웠기 때문에 저는 이 집을 다시 방문할 의사는 없습니다. 물론 들어가는 내용물들의 상태가 개선이 된다면 재방문 의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굳이 일부러 방문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짬뽕충입니다. 여기는 충남 서천군 비인면이라는 곳이고요.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집을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광주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들린 집이고요. 여기는 월명반점이라는 곳입니다. 가게 외관만 보면 제법 오래되어 보이기도 하고요. 짬뽕 전문점이라고 하니 일단 맛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외지인보다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집인 것 같아요. 확실히 들어가 보면 외지인들보다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집입니다. 이 집은 휴무일이 조금 독특한데요. 보시다시피 10일, 20일, 30일 이렇게 쉬고요. 휴무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월요일에 쉰다고 합니다. 가게 내부이고요. 생각보다 넓은 편입니다. 역시나 말씀드렸던 대로 현지인들이 상당히 많죠. 아마 조금만 늦게 왔으면 대기했을 뻔했고요. 저희는 짬뽕 2개하고 볶음밥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이 열무김치가 왜 나오는지는 짬뽕을 드셔보시면 압니다. 원산지 표시판인데 오징어가 국내산 중국산으로 되어 있는데 메뉴판을 보면 또 원양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메뉴는 그렇게 많은 집은 아닙니다. 딱 있을만한 메뉴만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삼선류는 없네요. 주문한 월명반점 볶음밥 먼저 나왔습니다. 가격은 7,000원인데 일단 비주얼 괜찮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완숙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지만 짜장 소스도 좋았고 밥도 잘 볶아졌습니다. 밥은 간간한 편이라서 짜장 소스와 같이 먹는 게 좋고요. 아무튼 이 정도면 꽤 맛있는 볶음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문한 월명반점 짬뽕도 나왔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오징어와 굴이 제법 들어간 짬뽕인데 비주얼 이 정도면 괜찮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집은 사시사철 굴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본 짬뽕이 굴짬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 그렇듯 국물부터 먼저 먹어보는데요. 일단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국물입니다. 그리고 단맛이 좀 강한 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징어는 국내산하고 중국산을 섞어 쓰고요. 근데 메뉴판에는 또 원양산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재료 상태는 살짝 아쉬웠고요. 굴은 괜찮았습니다. 이때가 6월 중순 이후였는데 굴 상태는 괜찮았고 오징어는 조금 질기더라고요. 국물이 단맛이 좀 강해서 아쉬웠지만 면은 탱글탱글 탄력 있는 면이었습니다. 먹으면서 느낀 게 국수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당진에 있는 우광반점 짬뽕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면하고 조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알타리 김치하고 먹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충청도에 있는 짬뽕집을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두 군데가 이런 국수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맛이 좀 강한 거 빼고는 그래도 가성비 꽤 괜찮은 짬뽕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극적이지 않은 좀 밋밋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짬뽕입니다. 엄청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혹시나 근처를 가신다면 한 번 정도는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시사철 굴짬뽕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 집의 큰 메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맛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짬뽕충입니다. 여기는 광주 북구 중흥동이고요. 광명 올라가기 전에 광주에서 먹었던 마지막 짬뽕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광주는 다시는 안 올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광주는 당연히 내려올 거고요. 뜬금없이 주차 관련인데 이 집은 여기에 주차를 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광주 짬뽕 리뷰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집이기도 해서 약간은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여기는 야래양이라는 중국집이고요. 화교분이 운영하시는 집이라고 합니다. 이 집은 추천도 받고 방문을 해보겠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길을 자주 지나다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익숙했습니다. 아무튼 북구청 사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가게 내부인데 점심시간 전이어서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점심시간 임박하니까 손님들이 꽤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가는 집들은 보통 일반 짬뽕을 주문합니다. 특별히 그 집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면 그 메뉴를 주문하고요. 이 집은 구독자분이 추천해 주신 대로 삼선 짬뽕을 맵게 부탁드렸습니다. 원산지 참고하시고요. 오징어는 원양산입니다. 메뉴판인데요. 면류, 밥류, 세트 메뉴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요리 메뉴가 있는데 가격 같은 경우에는 비싸지도 저렴하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네요. 먼저 주문한 야래양 볶음밥 먼저 나왔고요. 가격은 6,500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고슬고슬 잘 볶아졌고 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굳이 짜장 소스가 필요 없는 맛있는 볶음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문한 야래양 삼선 짬뽕도 나왔습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비주얼이 약간 화교 스타일의 짬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오징어는 대왕 오징어고 캠표고 절단 꽃게, 그 외에 쭈꾸미, 알새우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늘 그렇듯 국물부터 먼저 먹어보는데요. 맵게 부탁드렸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맵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기준에서는 좀 얼큰한 정도였습니다. 깔끔하고 개운한 짬뽕이었고 재료들의 상태도 대체로 좋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대왕 오징어 같은 경우에 손질을 했음에도 살짝 질긴 편이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2인분을 같이 볶았는데 배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문한 거하고 여자친구가 주문한 내용물들이 조금 달랐습니다. 화교분이 운영하시는 집인데 익숙한 맛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짝 인천 신성루 짬뽕이 생각이 났습니다. 면의 상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괜찮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료들의 상태는 대체로 좋은 편이었고 대왕 오징어만 살짝 아쉬웠습니다. 손질을 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질긴 편이어서 아쉬웠고요. 근데 또 대왕 오징어가 원래 또 질긴 편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얼큰한 짬뽕을 좋아하는 편인데 구독자분 말대로 맵게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얼큰한 정도? 개인 취향으로는 좀 더 얼큰했으면 했던 짬뽕이었고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양은 살짝 아쉬웠고요. 개인적으로 이 집에 가면 볶음밥 꼭 주문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아쉬운 점도 있기는 했지만 깔끔하고 개운한 삼선짬뽕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짬뽕충입니다. 여기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이고요. 시흥 유통상가 맞은편입니다. 오랜만에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짬뽕충 방문했고요. 여기는 짬뽕 명가라는 곳입니다. 제 구독자분 중에 전은영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얼마 전 소화동 교동짬뽕에서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이 집은 지나가다 봤던 집이기도 하고요. 후기들이 꽤 괜찮더라고요. 마침 추천도 받아서 겸사겸사 방문해봤습니다. 영업시간 참고하시고요. 매주 일요일은 휴무라고 합니다. 가게 내부이고요. 점심시간 좀 지나서 방문했습니다. 생각보다 가게가 넓은 편이고요. 이렇게 뒤쪽에는 좌식도 있습니다. 저희는 추천해주신 대로 해물짬뽕 맵게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원래는 주문할 계획이 없었는데 군만두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이 집은 특이하게도 주문을 하고 나면 이렇게 군만두를 서비스로 줍니다. 이 집은 중국집인데 특이하게 생맥주를 팔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군만두를 한 입 딱 먹더니 바로 생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음식을 조리하고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원산지 표시판입니다. 해물짬뽕에 들어가는 오징어는 칠레산이고 그린 홍합도 들어가네요. 메뉴판입니다. 메뉴는 그렇게 원래 많은 편은 아니었나봐요. 근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뉴가 점점 늘어납니다. 세트 메뉴도 있고 요리류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맥주가 있고 치킨도 보이죠. 주문한 짬뽕 면과 해물짬뽕 나왔습니다. 가격은 7,000원이고요. 일단 대왕 오징어 들어가고 뉴질랜드산 그린 홍합 2개 들어갑니다. 얼큰하게 부탁드렸고요. 예전 후기들을 보니까 절단 꽃게도 들어가던데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늘 그렇듯 국물부터 먼저 먹어보는데요. 얼큰하게 부탁드렸기 때문에 얼큰했고 국물이 진한 편이며 해장하기 딱 좋은 국물입니다. 내용물 같은 경우에는 대왕 오징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대왕 오징어가 많다 보니까 먹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질겨서 먹기가 힘들었다는 말이고요. 일반 오징어였으면 했습니다. 뉴질랜드산 그린홍합 2개, 그리고 알새우 몇 개 들어가 있고요. 아무튼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괜찮았는데 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툭툭 끊어지는 느낌이라 아쉬웠습니다. 뭐랄까 약간 스파게티 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얼큰한 짬뽕을 좋아합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얼큰하게 부탁드렸지만 생각보다 엄청 얼큰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얼큰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아까 저 뉴질랜드 홍합은 조금 질겼습니다. 그리고 군만두 추가 주문했던 거 나왔고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일단 군만두 5,000원이면 조금 가격이 있긴 한데 이게 수제인지 기성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군만두 맛있었습니다.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집들을 방문해보면 일단 큰 기대 없이 방문을 하는데 맛있는 집이 있고 당연히 맛없는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맛은 있습니다. 맛은 있지만 재료와 면의 상태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재료와 면 상태가 조금 더 좋았다면 꽤 괜찮은 짬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집 짬뽕은 일부러 먼 길 오셔서까지 먹을 만한 짬뽕은 아니고요. 이 동네에 사신다거나 아니면 근처에 볼 일이 있으셨을 때 짬뽕이 땡기신다면 한 번 정도는 가볼 만한 집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